김민아의 시사 위키. 오늘의 중요한 뉴스를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사위키 시간, 김민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오늘 첫 번째 항목이 뭔가요? 주적입니다. 갑자기 또 주적은 왜요?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남북이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한다, 이런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방부가 이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국방 백서에서 이제 주적과 관련한 개념의 수정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왔었죠. 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등의 이제 보수 야당들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 내용을 이제 물어보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국방 백서에는 네. 원래 주적이라는 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 주적 개념에 대한 이제 지시는 한 바가 없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대한민국 영토, 영해, 영공을 침범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을 적으로 정의하라, 이런 차원의 지시를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란 개념이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이렇게 써 있고, 예. 주적 뭐 이런 표현은 없다는 얘기인 건데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설계 못 다르냐, 이럴 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주적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이걸 좀 살펴보면은 네.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우리의 적이냐, 주적이냐. 그렇죠. 뭐 그냥 그걸 것 같은데. 네. 좀 이게 어떻게 변화돼 왔느냐. 네. 처음 주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거는 1995년에 국방백서 발간된 거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네.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이 1994년에 북한이 이제 그 핵 개발 문제가 막 화제가 되고 있을 때 핵 사찰을 거부하고 또 NPT 탈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맞불 성격으로 국방백서에다가 이제 북한이 주적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아하. 근데 2000년이 되면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정권에서는 이제 국방백서 발간을 이후에 이제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좀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권 2004년에는 당시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빼고 대신에 북한의 직접적 군사 위협, 이런 표현이 이제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인 2008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도 이렇게 좀 비슷한 수준에서 이런 서술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다시 이제 북한군은 우리의 적, 이런 표현이 다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하. 이게 이제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야, 이게 95년 전부터 있었던 거네요. 얘기 쭉 들어보니까 남북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계속 달라지네. 이럴 거면 그냥 하나 다른 거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 것이고, 남북 관계에 뭔가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표현이 좀 강해지고, 또 긴장이 완화되면은 좀 이제 표현 수준이 낮아지고, 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적이라는 규정 자체가 좀 이게 문제가 있는 이 규정이다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이게 좀 세상 앞일은 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는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뭐 아니면 뭐 일본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어떤 세력이 이제 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럼 뭐 부적인 거냐, 아니면은 뭐 주적과 그냥 적의 차이는 뭐냐, 이런 논의들이 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네.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국방부의 논의는 어디가 적이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다 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참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참 모르겠어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죠. 이게 괜히 쓸데없는 돈 낭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이게 너무 무식한 말인가요? 무식하다기보다는 실제로 그 지적이 맞죠. 실제로 우리가 이 국가 안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켜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보를 중시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은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문구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하. 그럼으로써 이제 현 정부가 뭔가 북한 눈치를 보면서 안보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건데요. 네. 하지만 또 북한은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는 명확한 적인데, 정치적으로는 또 대화 상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북 대화를 좀 우리가 주도하는 이런 걸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는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는 점, 이 귀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올 국방백서에 과연 어떻게 표현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엊그제 뭐 철수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안철수 전 의원이 막 도망가는 이런 영상이 좀 화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또 바른미래당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전당대회 하니까 또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다라고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떤 상황들인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영상이 워낙 화제가 돼가지고 저도 봤는데, 그렇죠. 계단을 잘 내려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저는 처음에 계단 내려가기 명수라고 써져 있길래 무슨 영상인가 해서 봤더니 이제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자, 먼저 전당대회. 이게 대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이 최고의사결정 기구가 보통 전당대회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네. 당마다 근데 좀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는 그냥 뭐 통칭 전당대회 이렇게 부르지만 당마다 좀 기구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권한과 역할이 다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네. 하지만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권한을 갖는 건 이제 그 모든 당이 이제 공통점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화제가 됐던 안철수 전 의원이 도망을 간 사건,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 마포역 근처에 안철수 전 의원이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단체가 있는데 이 사무실이 이제 16층짜리 빌딩 7층에 있는데 네. 제가 전 직장이 이 빌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빌딩에 15층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직접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몇 번 같이 탄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물론 제가 뭐 거기서 뭐 특별한 말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 계단을 저도 이제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안철수 전 의원이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아, 저거는 저보다 상당히 빠르게 내려가는 것에서 상당히 장점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네. 지방선거 끝나고 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면서 독일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이제 독일에 간 줄 알고 있었는데 예. 아주경제 신문의 기자가 이 빌딩에서 이제 안철수 전 의원하고 마주친 것이죠. 그랬더니 안철수 전 의원이 기자를 피해서 이제 1층까지 막 뛰어내려갔던 거고 기자가 쫓아가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가지고 화제가 된 거죠. 아니, 그냥 뭐 집에 잠깐 왔다 그러면 되지.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굳이 도망을 가는지 말이죠. 왜 도망을 가냐고. 이게 인터뷰 안 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이게 독일에 간다고 해놓고 이제 국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들켜서 도망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다기보다는 안철수 전 의원 측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요. 원래 이달 초에 출국을 했었는데 2주 정도 이제 독일에 실제로 있었고 비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일시 귀국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짜리 장기 비자를 신청한 상태이고 8월 말에는 이제 다시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 그냥 집에 김치찌개 그리워서 왔다. 뭐 한마디 하면은 그 간단한 거를. 네. 물론 그 사무실에서 이제 김치찌개를 끓일 수는 없지만 네.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볼 일이 이제 문제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거든요. 애초에 기자가 여기를 찾아간 것도 이 사무실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뭔가 논의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기자를 피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야, 뭐 이번 전당대회 때 안철수 전 대표가 밀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이 여의도 사람들은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후보 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인 이태규 사무총장이 같은 사무실에서 지역위원장들하고 이 손학규 후보 출마 문제를 논의했다는 얘기가 이제 전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겠네요. 당장 이준석 후보가 이제 페이스북에 대놓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뭐 십상시 이런 말까지 쓰면서 안철수 전 네. 의원과 측근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전 의원 측은 이 보도에 대해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보도에 거짓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이 조작된 것도 아닌데 왜 법적 대응을 하느냐면서 이것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국민의당 출신들하고 바른정당 출신들 간의 어떤 갈등 구도 이게 이제 잠복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가 공천권도 행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일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당 대표가 바뀌면 어떤 게 바뀌는지 좀 궁금해요. 당하고 청와대 관계가 일단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좀 당이 좀 뒤에 서 있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네. 새로운 대표가 2020년 총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천권도 행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직책이고 최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또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좀 당청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변하면 어느 방향으로 변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여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은 누군가요? 1번 송영길, 아하. 2번 김진표, 3번 이해찬 후보인데요. 네. 송영길 후보는 호남 출신이고 인천시장 지냈고 새 후보 중에 가장 젊다는 점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진표 후보는 경제관료 출신이고요.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한 이력도 있고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실질적인 인수위 역할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네. 이해찬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 등을 맡았었고 2012년에는 지금 여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누가 유리한 상황인가요? 예, 이게 처음에는 이해찬 후보가 유리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네. 뒤로 갈수록 지금 예측 불허의 혼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혼전이군요. 지금 여느 선거가 그렇듯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다 보니까 잡음들도 좀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잡음이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잡음이 뭔가요? 네. 잡음이 예를 들면 뭐 이해찬 후보가 약간 비틀거리는 동영상을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건강이 안 좋다? 예, 화제가 된다든지 네. 또는 뭐 특정 의원들을 줄 세우기를 시키고 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운다든지 또는 뭐 김진표 후보가 과거에 뭐 전술핵 배치 얘기를 했느니 마느니 뭐 이런 거 갖고 입씨름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런 잡음들이 이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사와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아쉽고 좀 여당 대표는 중요한 직책이니까 내일 좀 잘 뽑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제가 마지막 날이거든요. 지난주부터 그날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짜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별 말씀이고요. 저야말로 이 유명한 대도서관님하고 항상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제발 다음에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관영 교수님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바로 또 손을 갈아타시네요. 네. 자, 김민아 기자님, 태풍 불어도 끄떡없는 집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의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